일단 업계 전문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죠. 국내 이제 7개 증권가의 센터장들, 그분들께 올해 하반기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상단을 2,7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2,400포인트.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2,600포인트 때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2,600포인트. 사실상 그 12개월 포워드 우리나라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가 13이 넘었어요. 13이 넘으면은 사실상 약간 좀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좀 비싸다라는 표현보다도 약간의 좀 지수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정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단을 먼저 찍고 떨어질지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를 먼저 맞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오늘 좀 지수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그냥 2,400까지 이차에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랠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쎄요, 금리 인하가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내년도 3월 달 정도 되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보다 좀 더 빠른 올해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 가령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GDP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집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1.6%였나요? 아마. 그런데 내년도는 한 2.6%, 그러니까 올해 대비 한 50% 이상은 증가하는, 50% 포인트죠. 네, 증가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내년도 우리나라는 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 그 근거로 그 선행 지표를 좀 한번 살짝 같이 보실까요? 이 경기 이제 선행 지수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 파란 선이 안 좋다가 이게 상승으로 좀 전환됐어요. 지금 이게 2개 연속으로 5월달, 6월달 상승 전환이 됐는데, 이게 한번 상승 전환이 되면 그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상승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행지수기 때문에 이 효과는 향후 6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뒤면 내년도 초가 되겠네요. 하필이면 그때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 주식은 항상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15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거의. 그 전에도 한 10년 정도 만에 나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제 IT 버블, 또 그 뭐였죠? 그 전에 그 IMF가 있었죠. 그쵸? 1916년도에 IT 버블, 그리고 2007년도, 뭐 10년 주기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10년 주기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는 어쩌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기업을, 평소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터무니없는 주가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20년 만에 온 저평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배당률이 지금 막 6.8%막 이렇게 돼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선물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선물이죠. 아무튼 지금 뭐 그런 상황에 있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먼저 갖고 올까 했는데, 최근에 이슈인 만큼 그 중국 단체 관광 개제, 이 부분이 굉장히 빅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6년 만이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온 거는 이제 개별 관광이고,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부터는 중국 당국에서는 단체 관광을 불허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단체 관광이 얼마나 규모가 좀 크냐면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부녀회라든지 친구들끼리 그냥 3, 4, 5 모여서 가는 단체 관광이랑 사이즈가 틀립니다. 중국은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보너스로 돈을 주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수가 수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그룹에서 보내줬을 때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선에 한 4천 명이 타가지고 막 일본에도 가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관광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가 한꺼번에 올 때 여기서 어떠한 이제 수혜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쉬운 건 이제 화장품이죠. 근데 화장품은 이제 과거와 과연 비슷한 정도의 수혜를 받을까? 왜냐면은 그동안은 중국 내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얼굴에 바르는 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중국산을 중국인들이 못 믿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또 가성비도 좋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좋아졌는데, 지금 중국 화장품 업계들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한국 콜마라든지 또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거를 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화장품을 사재기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장품 전체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지만은 여러 업체가 그 실적을 찢어갔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어떤 수혜를 받는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살려면 다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면세점 쪽이죠, 아무래도. 면세점 쪽은 이제 그동안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형 보따리 장수죠. 그분들의 활동이 약간 좀 제약이 있었어요. 활동은 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몰래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사고 싶은 명품들, 없어서 못 사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서 저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면세점 쪽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단순히 면세점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장사가 안 될 때는 우리나라 국내 3대 면세점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단체 관광에 오던 그 소상공인, 따이공 있죠. 걔네들이 오면은 수수료를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매출액의 40%까지 띄워줬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죠, 사실. 예를 들어서 비싼 가방 하나 팔아가지고 걔네들한테 30-40%의 마진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 매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재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팔아줬거든요. 안 될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경쟁이 완화가 된 거예요. 이제 따이공들이 막 오니까 굳이 과거처럼 지급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알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이제 출혈 경쟁이 없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백화점이랑 똑같죠. 백화점도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숙박이에요. 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잘 먹겠지만, 이제 숙박이라고 한다면 이제 호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오는 경로가 직항로가 있어요. 직항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공항과 제주도와 이제 부산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천과 제주도 쪽으로 옵니다. 자, 그럼 인천은 결국 이제 서울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에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호텔에 외국 중국인들이 단체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그만 모텔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파편화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100명이 왔다. 그 100명을 다 한 호텔에서 수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거 연회장. 다 같이 모여서 마이크도 잡고 좀 뭐 화이팅도 외쳐야 되는데 이런 대형 연회장을 갖고 있는 호텔이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기업은 처음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컨셉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지은 호텔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참 근데 얘네들이 재수가 없었어요. 언제 졌냐면은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이 호텔이 완공이 됐어요. 카지노까지. 차트 한번 잠가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자, 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기업이 원래는 여행 알선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쯤에 파라다이스라는 카지노 업체로부터 카지노 어떤 사업권을 양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여행 알선 업체라고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는 전체 매출이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 호텔도 없었고, 그래서 호텔과 카지노를 크게 한번 키워보자. 그 다음부터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대로.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다?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못 왔죠. 중국 도시봉쇄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가 1년 뒤에 늦게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호텔을 개장한 지 파리만 날렸어요. 중국인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최악의 실적을 맞고 심지어는 재무적 압박까지 됐습니다. 근데 재무 압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젠 괜찮고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일어났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 주가의 적정 주가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그 부분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그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12월 달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주 드림터 복합 리조트가 개장이 됐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매출액인데 호텔업이 64%, 카지노. 아직 카지노는 제대로 이제 실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지노가 나중에 호텔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쪽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못 가고 중국인들, 다른 일본인들, 대만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게 1조 7천억 정도를 주고 지금 투자를 했고요. 지상 38층에다가 지하 6층, 63빌딩보다도 1.8배의 규모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에 있어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높이만 169m 있고, 호텔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 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 객실이 1600개인데 모두 스위트 객실이에요. 제가 중국에 호텔에 한번 가봤는데 호텔 방에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호텔이 중국 호텔의 화장실보다도 작을 정도로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커요.
근데 얘들이 지금 전체를 스위트룸으로 만든 이유는 중국인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조그만 다락방 같은 그런 가지고는 중국인들을 유인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됐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14개 레스토랑 바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형 연회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고 행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 1600개의 객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중국인들 단체 관광이 오면요, 카트를 들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다른 호텔로. 제가 한번 왕십리에 가봤는데, 왕십리 모텔촌들이 뒤에 쭉 있는데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들이 고속버스에 딱 와가지고 다들 다른 호텔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600에 있다는 얘기는 같은 객실, 같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 단체 관광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호텔을 지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도의 다른 호텔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따로 할게요. 얘기할게요. 제주도의 호텔이 롯데호텔, 신라호텔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죠. 그 호텔의 컨셉은 신혼여행객들이었죠. 과거에 지은 거. 대형 연회실이나 이런 것들도 롯데관광개발의 이 호텔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다른 호텔들도 그렇고요. 방도 작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그 제주도 내에서는 완전 중국인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카지노라는 게 있죠. 카지노는 아무래도 일반 중국인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VIP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거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카지노도. 지금 이 카지노는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 당국에서는 마카오 쪽에 드나드는 중국인들을 좀 단속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카지노를 못하게끔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는 어떻게 보면 중국령이잖아요. 중국과 대만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중국인 듯 중국 아닌 중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좀 표적이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주 드림타워 쪽에 카지노가 이게 국제 규모로 굉장히 크게 좀 지었는데, 이쪽에 영업 담당자들이 다 마카오 카지노 출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VIP 명단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마카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VIP 고객을 이쪽으로 유인시킨다는 얘기죠. 마카오나 제주도나 비행기로 가면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카지노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하나 있다면은 그 제주 드림타워에는 그 쇼핑센터가 있는데, 아까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그 멀티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쇼핑센터가 있는데 200명의 한국 대표 K 패션 디자이너들이 14개 아이템별 컨셉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 쪽의 매출하고 요 쇼핑 쪽의 매출하고 약간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 호텔에 묵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쪽에 매출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분 내려고 한국에 왔다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쪽에 쇼핑 매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제주 드림타워가 좋은 거는 이 제주 공항에서 3,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호텔들은 다 어딨냐? 이 도심권이 있죠. 이 도심권에 있는 호텔들은 모텔 수준으로 되게 작아요. 그럼 큰 호텔은 어디 있냐? 저쪽에 중문단지, 서귀포시, 제주도 제일 끝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신라호텔, 롯데호텔이라는 얘기고, 근데 경쟁 관계가 안 돼요. 또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쪽에 또 먹거리도 많잖아요. 제주도는 제주시의 먹거리가 제일 많죠. 그래서 가장 큰 뭐 지리적 이점도 있고요. 재무 상황은 그냥 넘어갈게요. 약간의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완공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호텔을 지었는데,
개장이 자꾸 지연되니까 재무 압박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한 4,600억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외부 자산을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또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넘겼다 이런 부분이고. 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이 기업은 아직도 적자입니다. 적자고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반등했다 하더라도 아직 적자인 상황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흑자 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넘어서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과거에 영업이익이 뭐 7%, 4% 코로나 전이죠. 뭐 그닥 높은 게 없었어요. 왜냐? 이때는 관광 알선이었어요. 여행 알선이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요. 더구나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정도 되는 도매급 그 여행 상품을 도매하는 데야 영업이익률을 한 9% 정도, 10%를 내다볼 수 있는데 얘들은 소매였어요. 그러니까 뭐 수익성도 이렇게 높지도 않았다가 리조트가 이때 완공이 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됐죠. 리조트가 완공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쏟아지게 되잖아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비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호텔과 카지노를 만들었으면 신규 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어마무시하게 큰 호텔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건비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비죠.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매출액은 거기에 못 미치니 그냥 영업이익 적자를,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가 일어나고, 2022년도 매출액은 올라갔지만은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예요.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게요. 보니까 투자는 일단락이 됐어요. 현금 흐름을 보게 되니까 유형자산이 증가되는 거 보니까 올해 1분기까지 19억밖에 안 썼네요. 그러니까 투자 다 끝났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5,500억 쓰고 그 다음에 800억 쓰고 100, 투자가 일단락이 됐다는 게 좀 보이죠. 투자 현금 흐름이 외부에 유출이 됐는데 유출이 유형자산 쪽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용을 안 쓴다는 얘기죠. 이제는 쓴 비용에 대해서 현금이 회수가 되는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돈을 벌 때다.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 매출 규모가 높아지고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은 흑자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자, 분기 실적을 볼게요.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지만 뭐 둘 다 적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쪽에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전년 대비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자 35%가 역성장했죠. 너무 명확하죠. 이건 뭐 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왜냐면은 2022년도는 해외여행을 못 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호텔은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제주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이젠 제주도 여행 안 가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런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중국인들 단체 관광이 오게 된다면은 이쪽에 빈 곳을 굉장히 많이 채울 것으로 전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올라가고 있어요. 개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카지노 매출액이 굉장히 기대가 좀 돼요. 이거는 이제 단체 관광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VIP 고객들이니까 혼자 오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 관광이랑 상관없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행업 있죠. 매출 확 올라갔죠. 근데 국내 여행 알선이니까, 국내 해외 여행 알선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니까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얘들이 이제 소매 쪽에서는 여행 쪽에서는 1등입니다. 소매 여행 쪽에서. 도매 쪽에서는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호텔업 쪽이 지금 별로다. 내국인들이 빠져나가서 전년 대비 좀 별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호텔업 좀 떨어지고 있고 이때가 참 좋았죠. 카지노 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진짜 중요해요. 롯데관광호텔은 호텔보다도 카지노가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자, 매출액은 9% 정도가 올랐지만 이거 가지고 택도 없죠.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8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페이지예요. 이거는 제가 제주관광협회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와가지고 지금 여기 나열을 한 거고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빨간 색깔, 이게 전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수를 좀 가져온 거예요.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 게 뭐냐면, 빨간 게 중국인만 갖고 왔고요. 파란 거는 기타 국가, 뭐 일본 사람, 대만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국인들이 압도적이죠. 거의 90%가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다 볼 거 없이 중국인만 보자는 얘기죠. 자, 2016년도에 중국인들이 한 해에 제주도에 방문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06만 명.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났죠. 2017년도에.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단체 관광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걸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체 관광이 뭐냐니까 여기 온 거는 이제 개별 관광이죠. 개별 관광인데 혼자서 오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여행 무슨 패키지 상품 가입하고 여러 명이 오는 게 아니고 혼자서 오는 거.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이제 중국 지금 정치 상황도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왠지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거리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될 거라고는 기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쭉 보니까 한 이 정도는 지금 중국인들이 오고 있고, 2019년도에 중국인들이 몇 명이 왔냐면은 한 60만 명 정도? 아니나 여기다 100만 명이 왔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지금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실적 캐파, 매출 캐파는요, 앞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 100만 명, 중국인들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근데 단체 관광이 개시가 되면서 100만 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300만 명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 관광에 대한 매출 성장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투자 유망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그럼 현황이 어떨까요? 코로나가 터진 뒤에 아예 안 와요. 지금 2022년도는요, 중국인들이 10,000명도 안 왔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제주관광협회에서 자료를 지난해 1월달서부터 올해 6월달까지 월별로 데이터를 제가 뽑아와서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 빨간 게 중국인들이에요. 그동안 중국인들이 못 왔죠. 왜냐면 PCR 검사하고 2022년도까지는 중국인들이 코로나 뭐 도시 봉쇄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못 오게 해버렸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한국 너희들도 오지 마라 그냥 막고 사이가 안 좋았죠. 3월까지 안 좋았어요. 3월까지. 그러다가 4월달서부터 양국에서 서로 풀었습니다. 푸니까 4월달에 그 중국인들이 4월달에만 17,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23,000명이 왔습니다. 6월달 데이터는 중국인들이 별도로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냥 추상컨대 한 6만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한 45% 정도가 화교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화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3만 명이라고 가정해보죠. 자, 3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오고 있는 게 3만 명이다. 월 3만 명.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월 3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과거 2016년도에 한한령이 터지기, 단체 관광이 그 금지가 되기 이전에 300만 명이 왔다면 월 몇만 명입니까? 월 30만 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3만 명이 오고 있어요. 10배 차이죠. 10배 차이. 그 10배 그 갭이 이제는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의 총 매출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배까지 올라갈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업계선도 그래요.
이때 300만 명이 왔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요. 걔네들이 해외여행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갈까요? 돌 맞죠?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나죠. 어, 그 코로나 퍼뜨렸던 장본인이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걔네들도 약간 좀 꺼려 할걸요. 왜냐면 그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지고 뭐 병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 흘리는 사진들이 계속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인들 테러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인들도 대만 애들도 그 거기 가지고 못 되는 거 지금 막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보다는 어디로 간다? 가깝고 편한 한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업계 관계자는 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그리고 또 저번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네가 돈을 쓴다고 하면 어디에다 쓰겠냐.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의도가 휴대폰을 바꿀 것이다라고 그걸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휴대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여행이라고 1등으로 대답한 게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게 300만 명을 초과하는 최대 방문자 수가 이제 제주도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왜 하필 또 제주도냐 뭐 여담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이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 공기가 안 좋고 하늘 보면 시커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의 어떤 푸른 하늘, 파란 하늘과 옥빛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여행 유튜버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좀 뭐 찍고 뭐 중국이 유튜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대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좀 익숙한 곳이고 많이 다녀갔고 그리고 또 제주도가 중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 지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직항로 개설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지금 팩트입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오게 된 이유는 직항로 개설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뭐 과거에 뭐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제 10분의 1 수준이죠. 직항로가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 3분기 때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3분기 때 실적 어떻게 될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직항로예요.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로. 아이, 누가 아무리 제주도가 좋다고 하지만은 인천공항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뭐 시간 기다려가지고 제주도로 다시 편승하고 누가 그럽니까? 요즘 다 여행은 포인트죠. 포인트 투 포인트. 딱 직항로죠. 그러면은 직항로가 많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직항로가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위에 온 거 있죠. 이것도 직항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막 우격다짐으로 온 거예요. 이게. 자, 직항로 볼게요. 지금 현재 운항 중인 거를 볼게요. 이게 지금 도시에 몇 개 안 돼요. 주 70회밖에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요. 보면 이제 상해밖에 없네요. 상해 있고 뭐 난징, 베이징, 난징이 하나, 베이징이 하나 지금 이 꼴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밖에 없죠. 뭐 진에어 하나 있고 뭐 대한항공도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중국항공사인데 이걸 가지고 저 실적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7월 달서부터 그래서 지금 중국 그 뭐 이제 제주도 지사하고 중국의 거기 관광 관련된 사람하고 계속 가가지고 직항로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이게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는 64회가 추가가 돼요. 추가가. 근데 이게 이 70회 위에도 거의 6월 달 막바지.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그렇게 크게 기여가 안 되는 거 5월, 6월 달에 거의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된다면 이게 2배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죠. 지금 중국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 2년 동안에 그 항공사들이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기장들, 나이 많으신 기장들은 다 이제 명퇴를 시켰을 거고,
그리고 스튜어디오스나 이런 애들은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집에서 쉬다가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셧다운 됐잖아요. 완전히 출근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바꾸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다 만석입니다. 비행기 좌석이 없는 이유는 그 셧다운 됐던 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과거 코로나 이전에 한 80%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이 이행될지는 몰라요.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기장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기장을. 그거 언제 교육시켜서. 기장 교육시키려면은 뭐 해군사관학교 출신 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몇 년 동안 수료해가지고 수료증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데리고 와요 그거를.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직항로가 이제 증편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업계 쪽에서는 뭐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런 전망치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호텔은 지금 줄고 있죠. 내국인들이 해외에 가느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언제 중국인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부터 뭐 중국인들은 이제 분위기상 뭐 한국과 약간 좀 등을 돌렸는데 이제는 약간 우호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제 되겠죠.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망치였어요. 이거 전망치는 뭐냐면은 과거 이제 2019년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100만 명이 왔을 때를 감안하고 지금 직항로가 지금 개설되는 그 속도 그런 걸 이제 가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2019년도가 목표가 아니라 2016년도 300만 명이 왔던 목표 이거 300만 명이 왔던 목표로 다시 향후의 실적 추정치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단기 주가가 증가했던 것은 오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연간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적자거든요. 올해는 흑자 전환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 자, 1%라고 치죠. 2024년도는 영업이익률이 23%까지 올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보통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들 기준으로 볼게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요, 비용도 함께 증가해요. 왜?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원재료 구입 비용도 함께 증가해요.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호텔과 카지노는요, 이미 지었잖아요, 건물을. 비용 나갈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주 드림호텔에 묵었어요. 제주 드림호텔이 저한테 방을 내주는 거 말고 저한테 주는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칫솔 치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쓰는 거하고 침대 시트 갈아주는 거 외에 비용 나가는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음료수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 매출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구조예요. 이게 앞으로 매출이익이 더 올라가면은 고정비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뭐냐면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자, 매출이 증가한다고 인건비가 증가하나요? 보너스는 조금 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전체 비용에 영향을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그것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은 그것이 그냥 이익으로 다 잡히는 구조예요. 근데 제조업은 안 그렇죠. 매출액이 오르는 만큼 다른 각종 부대 비용 다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니까 지급 수수료 들어가고. 유통회사는 어때요? 제조업이 아닌 유통회사는 뭐야? 물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백화점에다가 수수료 많이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호텔은 그게 아니에요.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다 이익으로 잡혀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영업이익률이 수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출액까지 올라가니까 그 폭은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이러니까 지금 롯데관광객은 더구나 다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호텔도 없고 카지노도 없었어요. 카지노 있긴 있었지만 변변치 않고 전체 매출이 5%밖에 안 되는 파라다이스 인수 받아가지고 저쪽 구석탱이에 좀 뭐 외국 사람들 모시기도 조금 변변치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도 안 나왔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적자라는 거. 즉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 좀 제약이 있는 거죠. 적자니까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오는 게 확인이 됐고, 아까 요거 중국 직항로가 증편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직항로예요. 직항로가 있어야지만 많이 오니까. 지금 목표가를 했는데 목표가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2분기 실적이 여기까지 올라서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대략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가 손익분기점이고 그것을 매출액이 넘어서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는데, 아무튼 전망치지만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자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에서 곧바로 13%까지 올라갑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호텔업이라는 게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돈을 계속 걷는 쪽입니다. 매출액은 113%가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때도 150% 정도 증가하고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실 것을 좀 권고해드려요. 앞으로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 크게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호텔 쪽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역성장이죠. 중국인들이 채워주겠죠. 크게 채워줄 겁니다. 카지노 쪽 실적 좋아졌네요. 드디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마카오 출신의 카지노 영업 담당 이사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본토의 이제 VIP 고객들 드디어 이제 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 추정치는 앞으로 크게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믿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증권가에서 한 2개 업체가 이 기업의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이 목표가도 이건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 적정주가도 이건 무시하는 단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2만 4천 원을 올렸어요. 이게 2024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년도 한 2만 4천 원이면 지금 사시게 된다면은 한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이걸로. 왜냐면 내년 정도 돼도 직항로가 제대로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9년도 직항로 해봤자 2019년도가 목표일 텐데 지금 단체 관광이 되면 2019년도 목표의 직항로가 돼서는 안 되죠. 2016년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될 겁니다.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저희 이제 주변에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 기업이 지금 1조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호텔을 만들었는데 투자했던 것들을 다 회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매년 금고에 돈, 현금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이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할 이유도 없잖아요. 즉 비용을 쓸 일이 없어요.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돈이 계속 쌓이면 그 돈 가지고 뭘 할까요? 배당을 좀 염두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의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지금 50%예요. 그럼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예요. 원래 지분율이 좀 낮은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는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 주주 이제 친인 뭐 관계자들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배당까지 생각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 그냥 심지어 망하기도 하고 들쑥날쑥 하는데 호텔이나 카지노는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맞게끔 배당도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 긴 호흡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녹화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